작년 이맘때 이야기인데, 저희가 또 디자인 싱킹을 또 교토공대 박재현 교수님과 함께 같이 살펴봤었는데, 매주 과제가 불가돼서 사실 좀 힘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힘들한 보람도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희 업무에 어떻게 좀 녹여볼까 한번 고민해본 사례를 좀 정리했고, 그 내용들을 이제 연구 배경부터 비교해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연말에 다들 사업계획 작성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작성쪽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인데, 최근 이제 산업계획 파도가 DT가 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의 모든 키워드가 이제 DT가 안 들어가는 사업계획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시대의 파도가 돼서 저희가 도입을 해야 되는 개념이 됐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 회사는 한 3년째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수단과 목적이 조금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아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마침 또 삼성 SDS에 세미나에서 참석해서 들어봤더니 DT의 성공 실패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그 DT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붐을 일어서 하고 있지만 대부분 3분의 1 기업은 실패를 하고 있다는 불편한 소식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원인으로 지적하시기에 DT를 이제 신기술 적용이나 전환의 차원으로 인식을 하지, 사실은 DT가 수단이지 않습니까?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DT인데, 사람들이 이제 DT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AI 기반의 무슨 과제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런 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퍼스트 사람, 넥스트 기술로 접근을 해서 사람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 DNA 변화를 주어야만 DT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되게 좀 많이 와닿아서, 그러면 저희 업무에 어떻게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 고민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계 정보팀에 근무하고 있고, 저는 그 엔지니어가 설계를 잘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정보가 생산으로 잘 흘러서 들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IT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 제가 직접 하진 않지만 개발의 어떤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에 있어서 이 디자인 싱크를 적용해보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소프트 개발 프로세스를 좀 이렇게 요구사항 분석부터 시제 콘텍스트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이 프로젝트의 95%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됩니다. 잘 진행되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 오면은 또 이제 이슈가 생기죠.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 좀 들고, 다들 좀 이렇지 않습니까? 현상은 좀 이렇게 돼 있어서 재밌는 이제 그림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련된 뭐 자료 가져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앞단에 소통을 잘 해서 문제를 좀 잘 정리해서 좋았을 것 같은데, 소통의 오류라든지 공감을 시켰기 때문에 좀 희화한 그림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진짜 원한 게 그냥 타이어를 나무에 하나 달아서 그네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야구를 좋아해서 스윙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그냥 타이어 하나 나무에 매달아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컨설턴트는 이걸 이제 이 타이어의 용도를 그네라고 생각해서 최고급 그네를 이제 나무에 다는 거로 지시를 하셨고, 이거를 이제 받은 이제 PM께서는 예산과 어떤 일정의 어떤 제약이 있으니까 고급 비자보다는 그냥 널판지 하나 해서 이제 그네를 하나 만드셨고, 이제 프로그래머가 받으니까 이제 요구사항이 짜보인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제 나무에 그냥 그네 하나 얹은 척하고 끝내는 이런 이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꼭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말할 때 자주 나오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제가 디자인 싱킹에서 배운 게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포커싱해서 타겟팅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이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운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입 테스트로 이제 조금 취하하면 앞단에서 뭔가 그 사용자와 개발자의 어떤 물감으로 정말 정확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디지털 심케어를 저희 2학년 순서상 디자인 싱킹 기법은 이제 2학년분들은 수업을 배우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1학년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이 되게 성공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스타트업이 기술을 잘 가지고 있어서 성공한 것도 있지만 고객의 니즈를 정말 잘 파악해서 그 필요한 기술들을 적용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잘 분석했는지 보니 디자이너들의 감수성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시각하는 능력들이 되게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이제 도출되면서 디자인 싱킹에 되게 주목을 받게 됐고, 그런 이제 그 디자인 싱킹을 관련해서 스탠포드 디스쿨이라는 디자인 스쿨에서 이제 나온 방법론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객의 문제에 공감하는 단계부터 어떤 해결 방안을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저희 업무에 한번 녹여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설계 전포팀이구나. 설계 업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설계 업무에 있어서 포커싱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용자 가치 창출에 좀 초점을 돌리고 있고, 방법론으로 업무를 하나 선정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니즈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정리와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입 구현과 테스트를 했는데, 아이디어 도출 단계에서 이제 필요한 AI 기술이 이제 도입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관찰 인터뷰 부분인데, 사실 설계도 되게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 제가 딱 하나 P&ID 정보 취득이라는 구체적인 업무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모 이제 과장님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분의 업무를 제가 좀 잘 뜯어봤습니다. 이 P&ID라는 게 P&ID가 이제 우리 배 기사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이제 이런 조선소에 또 플랜트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피지컬한 어떤 플랜트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도면화해서 간략하게 구성 요소들을 심볼하고 이 라인으로 표현한 도면인데, 이게 되게 이제 장치사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요 관련해서 이 도면 가지고 이제 물량 지지도 하고 어떤 이 설계부터 인도까지 프로젝트 모든 부분에서 이 도면을 참조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도면이 되겠고요. 심볼도 각각의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심볼을 파악해서 이 도면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조선소는 특히 이제 해양 업무에서 이 P&ID가 많이 쓰는데, 해양에 관련된 P&ID는 대부분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가 설계를 하고 그 도면을 받아다가 이제 조선소에서는 생산을 담당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엔지니어링 도면하고 저희가 이제 조선소에서는 CAD가 같은 레벨이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종속적이지 않고 각자 쓰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특히 또 엔지니어링 도면 업체가 조선소 입장에 맞춰서 도면을 컨버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주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미지나 PDF 형식으로 데이터가 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일일이 이제 해석 작업을 수기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또 오류가 벌어진다거나 어떤 생산성이 낮은 생산성, 그리고 만약에 리비전이 왔을 때 또 새로운 부가 작업들이 발생하는 등의 어떤 개선 요소가 되게 많은 업무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을 봤더니 일단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CAD 레벨이 맞으면 사실은 그 엔지니어링
업체가 제작한 도면을 바로 받아서 그냥 쓰면 되는데 그 해상 프로젝트의 구조상 그 레벨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 이 문제는 이 저희 영국 범위에서 제외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기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완전 자동화를 이제 하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완전 자동화가 정말 좋은 게 아닌가. 달리면 좋은데 현존 기술로 100%를 만족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 기존에도 수많은 이제 방법론을 통해서 했는데, 결국에 혈압에서 안 쓰겠다고 하는 그 논리에는 100점이 안 나오면 우리는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 뭐 90% 정도만 나와도 10%는 사람이 손으로 해도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100을 사람이 하는 것하고 90을 기계가 하고 10을 사람이 하는 것은 차이가 완전 나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론을 좀 잘 찾아서 우리가 90분짜리 솔루션을 주고 10%를 사람이 설치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출했고요. AI 관련해서 크게 지금 현존하는 그 솔루션은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자연어 처리, 그다음 음성 처리, 그다음에 이런 이미지 처리, 이 세 가지 AI 현재 지금 저희한테 저희가 알고 있는 AI 기법들은 크게 그 세 분류 중에 하나를 해결하는 기법들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미지 처리 부분은 사실 AI에서 되게 진도가 많이 나간 그 기법이거든요. 여기 아래 그림 보시면 이게 유명한 이미지 인식 대회의 어떤 1등한 매년 1등한 솔루션의 어떤 인식률을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이미지 인식이 80%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2012년 이제 딥러닝이 등장하면서 70%, 74%짜리가 이제 거의 83%까지 올랐죠. 이전은 인간은 이제 이미지 인식의 우리를 5%로 보는데 이미 95%를 넘어갔어요. 웬만한 이미지 인식에 대한 이슈는 이제 AI가 해결 가능하다는 그런 수준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쓰는 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방법을 쓸 건데, 이건 이제 사진을 보고 이게 고양이자까지만 아는데, 이 사진에서는 어느 영역이 고양이고 어느 영역이 개자까지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 방법을 이용하면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드론을 띄워서 이게 차인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확률이 인식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색상별로 이 오브젝트의 어떤 타입들을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교통 상황에서 차, 그리고 심지어 자전거, 사람까지 구별을 되고, 이런 응용 기술들은 되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좀 이용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PNID인데요. PNID 도면을 읽어다가 심볼들을 따버리는 그런 방법을 쓰면 100점은 되지 않더라도 90점짜리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방법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10%는 이제 사용자가 그 화면에서 직접 터치업해서 추가 삭제 또는 편집들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런 이제 UI들을 이렇게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사용자들도 되게 아까 보신 그림처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믿음이 좀 들어요. 사용자와 함께 이제 저희가 아까 그 PNIDM 학습을 하기 전에 정말 이런 게 가능한가를 이제 상용 라이브러리 써서 간단한 도형들 깔아놓고 이게 원인지
네모인지 별인지 탑이라는 것들을 사용자가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겠다는 가능성을 일단 1차로 줬고, 이게 이제 P&I 도면인데 그런 이제 방법론을 통해서 좀 이제 확대 적용해서 그 P&I 도면에다가 일부 이제 심볼들을 체크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타입인데요. 녹색하고 이제 보라색 부분들을 이제 이 움직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사용자들이 보여주고, 이제 요걸 쓰면 이 심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판독된 결과를 가지고 사람이 어차피 한 90점 정도는 이제 제가 보장을 했고, 남은 10%는 이렇게 사람이 도면을 띄워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잘못 인식한 건데 사람이 이제 터치업해서 이거 아니야 바꿔주는 거. 얘는 이제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거는 별도의 신고를 체크하고 추가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일단 프로토타입을 진행했고, 첫 1차 프로토타입을 진행했고, 프로토타입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는 사실은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사전에 주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계속 튀어나오더라고요. 아까도 문제가 됐던 것들은 기존 방식들은 뒷단에서 사용자가 직접 이제 결과물을 내고 그제서야 이제 숨어있는 요구사항들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저희가 같이 기술 개발부터 여러 단계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그 시각적 효과에 따라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 이제 추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동화는 사실 그 요구사항에서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왜냐면은 이거 수기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도면에 계속 리비전이 발생하고 개정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리비전 제라고 리비전이 와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또 리비전 2가 오면 이거 상당히 난감하더라. 그래서 이런 비교를 좀 빨리 할 수 있고, 비교에 대한, 그러니까 만약에 리비전 1에 대해서 내가 분석 끝나면 1하고 2에 대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말면 금방 끝나니까, 그건 그 리비전 관리를 좀 잘하는 방법 찾아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술적으로 또 확인해 봤더니 어떤 도면에 이미지를 가지고 변경사항을 좀 추출해주는 API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구현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90%의 자동화, 10%의 사람 터치업, 그 다음에 도면 비교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제시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P&ID 정보 추출에 대한 생산성이 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PPT를 준비했으면 좀 자연스러웠을 텐데, 제가 요즘 보안 사고 때문에 PPT 밖으로 나가는 게 힘들어서 PDF를 준비했는데 조금 진행이 원활치 않아서 죄송하고요. 기대 효과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전에 저희가 하는 방식을 썼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국제 개발 과제가 떴고, 그러면 개발자한테 자료를 막 주고 개발자 이 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는데 저희가 포커싱을 뒀을 것이고, P&I 아까 신고인식에도 100점짜리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인터뷰에서도 확인했지만 100점짜리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닌 이유가, 어차피 인식을 하면 사람이 다시 또 수기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90점짜리 만들어서 준다 한들 90점짜리 또 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퍼펙트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니즈를 빨리 발굴해서 프로토 사이를 통해가지고 니즈를 점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이라든지 효과 측면에서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가능성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DX 잘 모르면 사실은 공부해야죠. 이걸 공부하고 그래서 뭘 쓸 수 있는데 뭐 해볼까 해서 연구상 달성하고 하는 프로세서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이제 프로세서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DT가 자꾸 목적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수단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보면 그 DT 관련해서 이제 인증이 있어요. 이제 등대 공장에 제조업체에서 DT 관련된 기술이 정말 잘 돼 있어서 완전 자동화를 뭐 이룬다든지 그런 공장을 인정하는 등대 공장이 제도하는데 저희 국내에서는 포스코만 인정을 받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 20개 정도 예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회사가 이제 방향이 어떻게 가냐면요. 우리도 조선소 최초의 이제 등대 공장 인증받아보자 이렇게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거는 이제 목적 중심으로 너무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필 차원에서 이 과제를 취하게 됐으면 싶고요. 그래서 좀 무서우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들 이제 DT에 관련된 고민도 하실 거고 적용하실 건데 목적보다는 수단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그 특수 연구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조심히 감사합니다. 회사에 계신 분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싶으시면 원하면 회사에 계신 분이니까 그럴 일 하나도 없어요. 회사 성과라는 목적으로 운동지는 순환 신경만 쓰시면 욜로라고 이미지 관련해서 예, 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텍스트플롯을 제공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용도 가능하고 큰데 욜로라는 라이브러리는 순환 CNN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 예, 투 스텝을 해서 일단 영역을 확보하고 인식을 하는데 욜로는 이제 한 방에 하는 좀 속도적인 뭐 좋습니다. 사실은 저기 심벌 예를 몇 개 보여줄 수 있나요? 그릴 수 있거나 심벌 구분해야 될 심벌이 몇 종류나 됩니까? 천차만별. 사실은 여기 말씀드린 심벌들이 수천가지는 안 됩니다. 예. 근데 저희가 지금 그 프로토타입을 썼던 거는 17종 정도를 썼는데요. 구분이 되는 거죠, 명확히. 구분 되는데 사실은 워낙 큰 종이에 요만한 애들이 돼서 잘라서 분할해서 정처리를 하긴 하는데 인식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로는 저건 거의 100%입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쓰냐가 그래서 정말 잘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임플리멘트 돼서 사용하실 생각이 듭니다. 프로토타입 측면에서 요거까지 됐어요. 요거까지 지금 말씀드린 요 부분까지 지금 돼서 현업에 지금 테스트 의뢰를 했고 근데 실제적으로 쓰려면 사실은 요 부분까지 좀 확보가 되어야 그래서 이제 전원 쪽에는 DT라는 키워드는 큰 개념이고 RPA 요즘 많이 있는데 RPA 하나가 아니구나. 프로세스 해가지고 도면용으로 장고 쫙 해서 RPA를 주고 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생산성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키워드가 되는 것 같고 또 허용해 주시면 교과서 예제로 좀 띄워주세요. 이게 극비상입니다. 분명히 있다. 아니 도면 아니고 어디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로만 이건 좀 그래서 말로만 그러니까 예제를 뭐 도면 예제를 디테일하게 보여줄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넷 돌아가는 이제 도면으로 네, 아무 의미 없는 걸 넣어서 요즘 이제 AI 교과서를 제가 작업하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그래도 우리 국내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좀 회사 이름하고 결제라고. 그런 건 안 할게요. 회사가 나가는 게 아니 그런 그런 경우인데 부정적으로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해야 돼요. 아니 근데 그것 자체가 또 불편하시다. 괜찮습니다. 저희 교과서에 좋은 사례를 올리는 거니까 뭐 회사 이미지에 나쁘지가 않고 그 자체가 불편하시니까 한번 주시면 나중에 제가 그 정도 예 사례로 제조업 사례에서는 좋은 재밌는 사례가 다른 분들은 질문하시죠? 저희가 저 RPA를 2년 전부터 도입을 해서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이야기하면서 이제
설계 부하 때문에 처음에는 설계 부하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적용할 것이 제조업에 너무 많아서 일단 쉬운 것부터 먼저 적용을 했고 저도 아마 발표 자료에 RPA의 일부가 초등록이 됐는데 지금 방금 나오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95% 이상은 도면의 그 정보를 다 읽어내더라고요. PDF만 있으면 그 정확도만 높으면 거의 100% 수준으로 다 읽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떤 대응으로 했느냐 하면 조선소에서 하도 그 보완하니까 도면이 원도로 이렇게 잘 유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PDF로 들어오면 그 성능이 좋으면 거기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가지고 우리 BOM으로 바로 넣어서 ERP가 돌도록 그리고 발주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RPA를 넣는 걸 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한 RPA를 도입하니까 일단 시험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당히 그 정확도가 높더라고요. 아까 전에 나오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아주 좋겠네요. 저는 아까 설계자가 100% 요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기존 도면하고 슬근 도면하고 그 차이점을 갖다가 자동으로 쉽게 찾아낼 수 있으면 실제로 특히 도면 개법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뭐 인식 누락이나 평등 누락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면 결국은 다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맞으시고요. 정확지적이시고 여기 제가 말씀 좀 빼먹은 것 같은데 100% 해도 사람이 직접 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할 건데 그래도 그 앞단을 줄여주면 그 시간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를 시작합니다. 일단 인식된 것만큼은 안 봐도 되니까. 사람도 100%가 아니죠. 사람도 아니죠. 아까도 그 이미지 인식 그 세계 알고 계시는 사람들도 다 오지만 인간의 한계는 95점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수십만 장의 데이터를 뿌려주고 사람이 분류를 하는 작업인데 그래도 사람은 100%를 오류를 냈더라고요. 오늘 이제 발표하게 되면 우리가 3번 정도 회의를 했잖아요. 예. 이제 프로토타입 구현을 이제 마지막에 되게 궁금했어요. 네. 잘 된 것 같고, 저희 좀 메인은 아니지만 아까 엔지니어링 업체랑 조선소랑 스피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혹시 선호도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국내 이제 대형 조선소를 따지면 사실은 선박도 만들고 해양 클린트도 특선을 하는데, 사실 그 제품군에 따라서 캐드의 특성에 따라서 선박은 세계에서 이제 아베바라는 제품이 제일 유명하고, 해양 클린트는 스마트 플랜트라는 제품이 제일 유명해요. 왜냐면 그 특성상 그 제품을 서포트하는 기능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대우조선 예를 들면 아비바라는 제품을 가지고 선박 해양 특성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부족한 기능들은 엔지니어가 들어가서 새로 뭐 에딩 기능을 만드는데, 문제는 이제 해양 플랜트 P&ID를 만드시는 분들은 스마트 플랜트를 만든다고 해요. 만들었는데 그 엔지니어링 회사가 그 조선소를 위해서 컨버팅을 해주거나 AM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계약 조건도 없고 그 계약 구조상 엔지니어링 업체가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줄 테니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부가 작업을 있는데 스마트 플랜트 모델을 받아다가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그조차도 안 되고 그냥 종이 쪼가리 같은 PDF를 주는데, 변환은 따로 합니다. 모델 변환은 저희가 불가하는데 이 경우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PDF로 왔어요. 근데 그게 적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거냐, 계속 앞으로도 손으로 할 거냐, 방법론을 찾는데 무조건 이제 자동화로 가면 100점짜리 만드는데 현황이 될 테니 정말 필요한 게 문제는 한번
기자시킨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저희 내용이에요. 이게 아래 한들하고 MS 원 같은 거. 예, 컴퓨터가 100% 잘못되면 누락이 그래서 PDF로 정확하게 주셔서 사실은 국제 표준도 있습니다. 이런 플랜트 캐들이 기자가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야 우리 그러지 말고 표준화된 심볼 규격이라는 이런 게 국제 표준이 있는데 그나마도 선사마다 심볼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또 보정하기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표준만 국제 표준을 정해놓고 무조건 오늘부터 이거 써 하면 이거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잘 되면 DSMI가 국정적으로 우리 조선업계 전체로 또 전파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선정 싸움인데 각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이게 되는 데는 아마 돈을 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조선소 그러니까 기사지 업체 입장에서 볼 때 저희는 현대대우 삼성 다 다루고 있는데 디자인을 다 하고 있는데 한국이 조선파워가 그래도 세계 1인데 한국끼리만 이렇게 뭉쳐져도 국제적 그 표준으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이 훨씬 더 클 건데 영향성이 한국 조선소보다 한국 조선소조차 같은 프로그램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계시면 이런 부분들을 좀 뭉쳐주면 대단히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프로그램을 다 효율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창업이라는 게 비율이 틀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율이 없어요. 그것만 처음에 맞춰줘도 그냥 쓰니까 이 부분이 산업계에서 주도권 싸움이다. 그러니까 은행 카드를 한국만 발행해야 돼. 근데 주도권 문제를 겪는 것이 표준화하면 업체가 차별화가 안 돼서 이건 사실 이상적인 거고 그걸 이렇게 리치마켓처럼 컨버트를 잘해주는 프로세스나 오토메이션 해주면 그게 더 좀 더 실현적인 거고 잘 돼서 좀 고급을 근시로 카드 같은 거 저렴하고